2022년 7월 뉴욕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빨간 원 부분이 자꾸 붓고 흔들린다고 오셨습니다. CT를 찍어봤는데요. 뼈가 임플란트를 거의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면서 어떤 원인, 이건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에 의해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가 다 녹은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저 부위는 남아있는 뼈가 거의 없습니다. 1mm 정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뿌옇게 보이는 것이 상악동 염증입니다. 저런 경우는 상악동 뼈이식 중 수직거상법을 해도 임플란트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방거상법으로 먼저 뼈이식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이해법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뽑은 임플란트 사진입니다. 누렇게 보이는 것이 고름이고요. 치아든 임플란트든 뿌리를 뼈가 둘러싸지 않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2023년 6월 측방거상법으로 상악동 뼈이식 수술을 했고요. 상악동에 뼈이식이 된 것이 관찰이 됩니다. 뼈이식 2개월 후 CT 사진이고요. 뼈이식 전 임플란트를 식립할 뼈가 거의 없었는데요. 뼈이식 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뼈가 충분한 것이 관찰이 됩니다. 뼈이식 6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남아있는 잔종골의 양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남아있는 뼈의 길이가 1mm가 채 안되죠. 위로 1mm의 뼈가 되는 기간이 평균 한 달입니다. 그러면 8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저 경우에는 8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임플란트의 뼈가 붓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6개월 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뒤에 두 개는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인 심플라인이고요. 앞에 임플란트는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인 브라이트입니다. 2023년 12월에 수술을 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되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2023년 6월 상악동 뼈이식 수술을 했고요. 2023년 12월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2024년 7월 뉴욕 치과에 맞춤 어벗을 만들고요. 보철은 PFM 교환면 메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뒤에 임플란트 두 개는 길이가 12mm 짜리고요. 덴티움에서 나오는 가장 긴 길이입니다. 앞에 임플란트는 길이가 11mm 짜리고요. 임플란트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1. 길이가 길면 길수록 뼈가 임플란트 뿌리를 잡는 면적이 커지므로 단단합니다. 강한 저작압이나 이갈이 같은 비정상적 습관에 있어서 짧은 임플란트보다 잘 견딜 수 있고요. 2. 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 풍치가 오면 짧은 임플란트는 기능을 못할 수도 있으나 긴 임플란트의 경우 어느 정도 뼈가 녹아도 기능을 합니다. 오른쪽이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길이는 8mm고요. 뉴욕 치과에서 상악 어금니 부위에 주로 사용하는 길이는 12mm입니다. 그러면 대략 반 정도가 더 길다는 소리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악은 하악에 비해 뼈가 3배 정도 약합니다.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건 하악보다는 상악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왜 이제껏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치과 의사들이 주저했을까요? 1. 임플란트가 부러지면 제거해야 하는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종류 중에 부러짐의 저항이 가장 큽니다. 뉴욕 치과의 경우 어금니 부위에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고요. 2.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뉴욕 치과의 경우 IBS의 상악동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실패 없이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